세계적인 남녀관계 전문가 존 고트먼 교수는 부부 사이 의사소통에 있어서 세 가지 기본 스타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변덕스러운 스타일, 서로에게 확인하는 스타일,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는 스타일이 바로 그것들이죠. 변덕스러운 커플들은 늘 싸움을 달고 다닌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그들의 결혼 문제를 숨기려 하지 않죠. 그렇기에 겉으로 보기에는 이러한 변덕스러운 커플들이 이혼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불륜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현실에서는 많은 변덕스러운 소통 스타일을 가지고 있는 커플들이 싸운 다음 서로 화해하는 데 능숙하고 심지어는 좋은 메이크업 잭스를 가질 수도 있다고 하네요. 또한 고트먼 교수는 많은 변덕스러운 커플들이 수십 년 후에도 아주 열정적인 성생활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변덕스러운 커플들 같은 경우 깊은 감정적 수준에서 서로에게 다가가고 따라서 성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죠. 물론 일부 변덕스러운 커플들은 서로에게 언어 학대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신체적인 폭력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로에게 확인하는 커플들은 건강한 커플이 해야 할 그 모범적인 답을 보여주죠. 평상시에 차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공감한 태도로 끝까지 듣습니다. 서로의 관점에 대해 존중과 공감을 표시할 뿐만이 아니라 파트너와 동의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의견을 존중해주죠. 비록 상대방의 관점이 어떤 면에서는 어리석거나 또는 무지하거나 심지어 전혀 틀렸다고 하더라도 자유로운 나라에서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또한 이들은 유머를 사용해서 긴장을 완화하고 또 상대방의 콕콕 찌르는 말과 행동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심한 말을 하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일반적으로 서로의 열망을 지지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경험하고 있는 스트레스에 절대적으로 공감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렇게 모범적인 커플들도 무조건 상대방에게 친절하기만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얼마나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지를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잘 믿지 않기 때문이죠. 물론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피하지는 않지만 너무 나긋하고 그리고 친절한 태도로 이슈에 접근하는 것은 어떤 갈등의 근본적인 뿌리를 뽑는 것보다 겉으로 나와 있는 잡초만 제거하는 것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변덕스러운 커플들이 잘하는 열정적인 언어의 원투펀치를 주고받는 것을 피합니다. 마지막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커플들은 종종 다른 사람들과 혹은 그들 자신에게 매우 정상적인 부부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공개적인 결혼 갈등을 피하기 때문에 거의 싸우지 않는 커플이라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아주 많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싸우지 않는 이유는 몇 번의 다툼이 좌절되고 따라서 불쾌한 경험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미 있는 해결 혹은 화해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들은 모든 불쾌한 논의를 철저히 피하죠. 왜냐하면 이러한 회피적인 성향 자체가 둘의 평화를 혹은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기 때문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갈등을 회피하는 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표면적인 관계를 가질 뿐이죠. 근본적인 문제나 혹은 더 깊은 이슈들이 해결되기는커녕 제기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대신 근본적인 문제들이 증폭되어서 결혼 생활에서 서로가 점점 더 소원해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척할 뿐이죠. 물론 가끔씩 근본적인 갈등이 폭발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술을 너무 과음한 경우죠. 하지만 다음날 이 사람들은 전날 밤에 술에 취한 다툼이 결코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불쾌한 문제들이 실제로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죠. 문제는 갈등을 회피하는 커플 중에 한 명 혹은 둘 다가 결혼 생활에서 성적으로 거부당하고 따라서 좌절감을 느끼게 되면
불륜의 위험 요소가 점점 더 증폭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의 성적 욕구와 그리고 그로 인한 좌절감에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결혼 밖에서 성적 만족을 추구하게 되죠. 결국 둘 사이의 친밀감이 점진적으로 악화되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람피는 파트너가 활발한 혼외 정사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전혀 탐지되지 않는 정서적인 감정적인 거리를 만들게 되죠. 갈등을 회피하는 커플들은 싸우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범적인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싸울 때마다 서로에게 얼마나 소원해졌는지 그때서야 비로소 여실히 깨닫게 되죠. 또한 이들은 상대방에 대한 열정, 유머, 그리고 애정은 모든 커플들이 신혼 기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커플들은 절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죠. 파트너의 불륜이 밝혀졌을 때 종종 배신당한 파트너들이 충격을 받는 이유는 상대방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잘 은폐했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미 불륜이 일어나기 전에 서로의 관계가 너무나도 멀어진 나머지 평소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이벤트가 발생했기 때문이죠. 갈등을 회피하는 부부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상당한 공간을 주어서 자기만의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와 여자가 서로 함께 있을 때는 함께 해야죠. 비록 그것이 갈등 상황을 증폭시켜서 그것에 대한 피할 수 없는 화 그리고 분노의 감정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결국 부부는 한 몸입니다. 둘 사이를 갈라놓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제가 지난 영상들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남녀 사이 갈등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별의 징조이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싸움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